지금 순대 참이슬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야당 소진입니다. 저는 뭐 지역이나 그런 제품명 같은 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소주입니다. 제가 누구냐면 길이의 자유혼입니다. 보입니까? 참 어수선하죠. 자, 길이의 자유혼 됐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제가 SNS에다 누차 댓글 달고 페이스북에다도 보수 정권 비판했지만 저는 윤 대표가 대권을 쥔 날부터 지옥문이 열렸다고 제 모든 SNS에다 다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근데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이 시골에 묻혀 사는 나이 먹은 하잘것없는 촌보리 동지, 촌보리 동지라는 말 아십니까? 시골에 사는 무명의 남자란 말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표가 당선되고 지옥문이 열렸다고 내가 누차 SNS에다가 씹어린다고 그래. 씹어린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씹어린다고. 뒤에 다른 사람들 말로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 지옥문이 열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들은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지옥문이 안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당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원에 가입하고 싶었어도 뭔 권리당원 뭔 한 달에 1,000원인가 그렇게 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원조차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제가 진취적인 성격을 가져서 사고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수보다는 진보에 많은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이 60인데 63년생입니다. 토끼띠. 광주 민주항쟁 5.18 겪고 87년 민주항쟁 겪고 수많은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저는
근데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고2 때고,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고2짜리가 강주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로 87년 민주항쟁 그런 걸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뭐 김영삼, 그 뒤로 많이 있었지만 제가 느낀 건 참 보수는 위험하다. 보수는 위험하다. 그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보 세력도, 진보 세력은 위험한 적이 없었어요. 진보 대통령이 탄핵 당한 적도 없었고, 국가를 물러난 적도 없었고, 단지 문재인 대통령 때 조금 지지율이 높았다가 떨어졌는데, 그건 역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여론 악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연끌이라는 게 왜 그렇게 연끌이라는 그 단어가 생겼습니까? 그 야당과 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 내가 재지은 것도 없는데 기레기라고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그 조동동, 그 유의 그런 보수 매체, 그런 유의 끼리끼리 얽혀가지고 문재인 정책을 90몇 번, 100번 넘게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어찌네. 그래가지고 연끌이란 그런 단어까지, 희귀한 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거 얼마 전이에요. 윤석열이 대권 즉위 바로 직전이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왜 혹세 무민 당합니까? 우리나라 국민 70%는 다 대학물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혹세 무민 당하고 살아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꼭 사람이란 게 독서를 많이 하고 뉴스를 많이 보고, 물론 그래야 세상을 있지 알아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재인이 아닌 이상, 저기 MBN에서 그 방송은 그런 재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보통 사는 다 TV 켜고 인터넷 하고 휴대폰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내가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이상에 따라서 그 매체도 내가 골라볼 수 있는,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연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수는 싫고 진보가 옳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나이 60 먹더라, 내가 철들고 40년 가까이, 40년 넘더라,
내가 느낀 건 보수 성향 사람들은 위험하다. 왜? 그런 사람일수록 독재일 확률이 높다. 진보적인 사람은, 물론 진보적인 사람도 독재일 확률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건 제 머리가 짧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역사를 봤을 때 비극은,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비극이 일어났다. 그거 한 가지만큼은 제 인생에서 제가 배운 점입니다. 제가 감히 이 영상에서 감히 제가 내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건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천태만상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 자연인이 인기 영합주의 그런 데 휘말려 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통수권자가 되고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뽑아주는 건 국민입니다. 민초, 국민, 백성. 그 자리를 앉힌 사람도 백성이고 그 자리를 끌어내리는 사람도 백성이고, 국가는 백성, 현재는 국민이죠. 국민, 주권이니까 국민. 국가의 주인은 지금 앙증 시대도 아니잖아요. 봉건주의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웃고, 오늘 또 윤석열이 뉴스 보니까 뭔 반종북 세력,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회의원들, 국회를 뭔 말살해야 한다고. 와, 그게 과연 대통령이 위해서 국민이 뽑아준 주권자 대통령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유권자가 뽑아준 겁니다. 다수당도 국민이 유권자가 뽑아줬고, 소수당도 국민 유권자가 뽑아준 당입니다. 국회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말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늘 감히 해버렸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이죠. 지금 세대로 봤을 때 우리는 참 개탄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60년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 민주화 세대를 다 겪고 지금 이런 초유의 이런
이런 개망나니 같은 세대를 겪고 살아가는데 참 서글픕니다. 근데 그런 망나니 곁에서 양면 20년 한다 싶고 장차가 안 하고 감투 쏘고 하는 사람들,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조금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해야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자기는 거기서 자기들은 발뺌한다고 뭔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하고 장차관이 사의 표명하고 뭔 응? 모든 기관장들이 사의 표명한다고 그 발표한다고 그런 뉴스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그 말 들었더라. 진짜 그 얼굴에 낯짝에다가 침을 뱉고 싶더라고. 그 임명돼 가지고 그 영화를 누를 때는 언제고 인제 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지들에 대한 인사 없다고, 그 말 뭔 거짓말 아니잖아요. 맨 정신인 사람이 그런 정권에 그런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부귀영화, 내 부귀영화, 그런 작자들이 정권을 쥐고 나라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검찰 특수함도 깎고 뭐 어디 대통령 뭔그 어? 그런, 저는 정치를 모르니까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야당은 깎는다 그러더라고요. 야당에서 깎았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특수할증비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홍준표라는 그 작자가 그 깜깜이라고 자기 마누라 뭘 그거 썼다고 하고 공공연에 나와가지고 TV에서 나와가지고 매스컴에 나와 그렇게 그런 돈을 갖다가 왜 국민 세금을 헬스를 그걸 취하냐고요. 그거 깎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거 그런 것은 야당에서 그렇게 그 깎는 것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뭔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정부 인사들은 말하는데, 아니 국가 재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 생활비 내가 100만 원이에요.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필수품, 생필품이라고. 생필품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생필품비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생필품비가 100만 원이지 국민이나 야당이 생각할 때 그 100만 원이 생필품 아니란 말이에요. 생필품비는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데 나는 진짜 거지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가서 애식도 못 오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김치 쪼가리다가 밥에서 김치 쪼가리다 먹고 계란도 비싸서 못 사 먹고 그런 입장에서
그 80만 원. 근데 야당은 80만 원이 생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당이나 정부는 100만 원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그래요. 생필수품은 80만 원이 맞고, 20% 20만 원은 간식비예요. 간식비. 그 간식비 20만 원을 깎았다고, 삭감했다고, 정부나 여당은 그렇게 목돈 높여서 소리치대요. 그 간식 20만 원 깎는다고 정부가 안 돌아갑니까? 내가 못 먹고 살면 내 목숨이 끊어집니까? 야당은 그 20% 간식비를 깎은 거예요. 쓸데없는 돈. 그 간식비라는 게 걸지 않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먹으면 뱃살망 쪄가지고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건강하면도 해롭잖아요. 그 20%를 깎은 게 야당 주장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정자도 모르는 놈인데 하도 그냥 여야가 싸움 했었고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봅니다. 여기저기. 그래도 조금 이제 알라고 그래요.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 그 전에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대강의 줄거리는 알았지만, 그래도 몰라, 막 빼먹으려는 사람들. 그 기득권층에서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 있던 쌈짓돈으로 챙기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까지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세무민. 가렴 주고 너무 어렵나요? 상식적이지 않는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가렴 주고 뭔 국가가 수령이 막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죠.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가렴 주고는 저런 못된 정치인들이 진짜 영세민, 서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 수급비 몇 푼 주고 하는 게 그게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는 부자, 중산층, 서민, 영세민 다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게 복지입니다. 문 난방비 몇 푼 쿠폰이랍시고 뭐랍시고 유류세 인상 안 한다고 서민들 살린다고 그게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는 온 국민 모두가 마음 편안하게 이 나라가 잘 돼가고 있구나. 설령 내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도 적어도 이 나라는
내 자식 새끼들, 내 후손들이 살아가도 될 만한 나라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정자들이 못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복지예요, 복지. 그게. 참 슬픕니다. 오늘 같은 날에 와서. 저 같은 촌부리 동지가 맨날 유튜브나 어디 뭐 댓글 달고 이렇게는 안 되는데 페이스북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떠들어도 뭐 그 나를 내 팔로워가 4천 5천 명 가까이 되는데 누구 하나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좋아요 눌러주고 빨간 하트 사랑 그거 눌러주고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팔로워 5천 명 중에 그 한두 명 그건 극소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5.100명 5.100만 명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슬픈 거예요. 내 자식 새끼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이 현실을 아직 손주는 없으니까 아직 애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입으로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예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죠.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가 뭔 혁명 대혁명 일어나 가지고 민주주의를 시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남녀 차별적으로 절대 혁명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만의 혁명. 스웨이든 계층 여성들은 안중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건 혁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유럽, 그런 나라들을 국민들이 콜럼버스가 신대로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그 이주해가지고 원주민들 인디오들 다 말살해버리고 학살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프랑스가 박애 평등 그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국기 세 가지 파랑 빨강 흰색 그건 혁명이지 혁명은. 근데 어떻게 그게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 그래요. 미국이라는 국가. 지금
파보세요. 트럼프라는 그 민주주의하고는 영 안 맞는 그런 작자가 대통령이 되고 또 한 번 1차 이제 뭐 제2기 내각이라고 집권이라고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를 신봉하고 떠받들고 그런 낭자가 맹주가 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됐어요. 트럼프 1기 그때만 해도 트럼프라는 인간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인간 파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강화될 거예요. 그 나름대로 뭔 보완점, 장단점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꼬꾸라집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런 또라이가 집권자가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찰 국가가 아니라 중국 하수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뭐 트럼프가 브릭스라 나토랄지 서방 자유민주국가 그 반하는 국가들, 중국, 러시아 있잖아요. 그 브릭스인가 뭔가 뭐 인도, 러시아, 중국, 인도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제3세계국가 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국가들, 신흥 국가들 세력도 많이 확장해 가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자국 우선주의 뭔 자꾸 그렇게 내세우고 포스트 아메리카 그렇게 내세우는데, 저래 가지고 과연 국제 질서가, 이건 국제 질서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고, 자국 이주의니까 뭐 그 국제 질서라는 것은 찾아올 수도 없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건히 옛날에 그 영화를, 경찰국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경찰국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내 나라 미국만 잘 먹고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 그 옆에서 도와줘야, 그 대장 노릇도 밑에서 따라줘야 대장 노릇 뜨는 것이지. 내가 앙초다 하고 이렇게 내 멋대 세우고 있으면 그게 앙초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2인자가 따라주고 오른팔 왼팔이 따라주고 그 밑에 수하들이 따라줘야 내가 대장 노릇 하는 것이지. 내가 대장이라고 이렇게 목 바쁘게 쳐주고 있으면요, 그 목 한번 날아갑니다. 나는 안타까운 것이, 나는 그 중국이란 나라, 나는 지금도 중국이라고 말 안 해요. 중공이라, 중공. 중국 공산주의 국가, 줄임말이 중공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써대요, 요즘은. 그 중공이에요, 중공. 아직도. 중국 공산주의, 그 시진핑이 지금 그 독재 정권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일당 체제로 해가지고 다 자주의 하잖아요. 그건 중공이지, 어떻게 중국입니까? 중공이에요, 중공. 근데 그런 중공한테 미국이라는 나라 깔릴 거예요, 앞으로. 그 전제는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말이지만, 트럼프 같은 저런 또라이가 계속 나타나는 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나라는 제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러시아는 벨스예요.
중국이 미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왜? 인구도 어마어마한 데다. 젊은 세대들까지, 뭐 보통 MZ라고 하죠, MZ 세대들. 그런 세대들까지 뭐 애국 소비 심리주의 뭐 이가지고 그렇게 지금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세뇌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MZ라는 세대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MZ 세대들이 참으로 개방적이고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어가 없이.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MZ라는 세대들이 그 세뇌 교육 다 해가지고 시진핑한테 공사주의 세뇌주의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래도 우월하다고 그냥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뭐 애국주의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채우라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시진핑한테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제가 바라보는 세계 견해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언감명심. 아니에요. 미국 이렇게 가다가 트럼프 같은 저런 지도자들이 계속 활개치다가는 미국이라는 나라 금방 중국한테 짓밟습니다. 규제요. 규제.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규제해가지고 될 때입니까? 문 간세, 참 한심한 노래입니다. 한심한 노래. 나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참 우려스럽지만은 이 세계가 진짜 우려스러워요. 이 지구가 온난화 희망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사람이 다시 패권 국가라는 그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이 나라만 한심한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한심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론 머스크, 뭐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 뭐 뉴스 때마다 나오더만. 나는 그런 작자를 왜 자꾸 뉴스에 넣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같은 그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도. 내가 볼 때는. 뭔 전기차. 전기차는 19세기 말에 나온 게 전기차예요. 그 상용화를 못 시켜서 그렇지. 뭔 대단한 인물이라고, 뭔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그렇게 나는 영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한심해, 한심. 우주로 나갑시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달보다도 더 악조건이 화성이에요. 왜?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추워요, 여기보다, 지구보다. 태양계를 말할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항성이니까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얼마나 죽겠어요, 화성이라는 데가. 거기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물론 물은 뭐 지하에 있다고 뭐 과학자들이 뭐 떠들는데, 그걸 상용하려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뭐예요? 다 돈이에요. 화성에다가 그 지구가 이렇게 엉망하고 돌아가고, 뭐 아마존이 다 없어지고, 브루네오 섬 열대 우림이 없어지고, 어? 산호초가 없어지고, 1.5도씨를 넘어서 가지고 기후온난화, 기후 폭염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대체 지를 찾는다, 화성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돈으로요, 이 지구 위에다가 투자했으면 되겠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 엄청 천문학적인 돈을 지구,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 그런 걸 개선하고, 그런 점차적으로 물론 한 번에 많이 투자를 썼으니까. 그리고 화석연료, 그건 다 과학자들이 말한 거잖아요. 화석연료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그걸 부정하는 인간들이 그 트럼프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석유회사 그런 사람들. 지구 내부로도 화성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물론 자기들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지고 그 희박한 물도 없고 공기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물론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류를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 80억 인구, 도망갈 일이 아니라 여기서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아닌가요? 지구의 대체 수단 화성? 글쎄요, 화성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래, 물도 어떻게 해가지고 구하고, 공기도 어떻게 만들 수 산소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거기서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80의 인구가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화성에? 이 80의 인구가 화성까지 어떻게 도달할까요? 우주선은 기껏해야 몇 명밖에 못하고, 뭐 식량 뭐 필요한 거면 그거 몇십 명 다니고,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몇 명인데, 그런 인구들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해봤자 그 가능한 얘기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겠다, 그건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망상이에요, 망상.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개발체 물론 그런 업적은 우리가 칭송해야 돼요. 지하랑 오니까
한 번 쓰고 버릴 거 제약을 하니까. 그 절감하는 거지. 그건 재화로서 절감하는 것이지, 인류가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적게, 한마디로 돈이 적게 든다는 것 뿐이지. 재화랑 오고 돈이 적게 드는 것 뿐이지, 뭔, 그걸 갖다가 뭐 인류고, 그렇게, 거기다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기술적인 업적은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그건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인공지능, 뭐 영어로는 AI, 인공지능. 편리하죠. 나도 지금 나 휴대폰이라고도 않고, 핸드폰이라고도 않고,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왜? 그냥 스마트 하니까. 그래요. 그냥 뭐, 나는 이 삼성 A 시리즈 쓰고 있는데, 빅스비 해가지고 말하면 그냥 나와요. 그냥 다, 뭐 웬만한 거 다 대답해주고, 편해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내 아들님이 저 전구 스위치에다가 내 스마트폰 해가지고 스위치를 달아줬어요. 근데 나 이거 스마트폰으로 그 앱 안 써요. 오히려 더 귀찮아, 이게. 스마트폰 키고 어찌고 그 앱 오고 어찌고 더 귀찮고. 태양열로 충전해가지고 움직임, 동작 감지 센서, 그거, 그거, 그거 놓고 써요, 나는 지금. 물론 사람이 편한 것, 그거,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하게 살라고. 세탁기도 마찬가지, 냉장고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러잖아요. 편하려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편하게 살라고 모든 기계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편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 정도 것이지, 너무나 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져. 인간은 움직여야 돼요. 자동차도 너무 많이 1년에 만 킬로 탈 것 같다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만 킬로 탈 것 같다가 10만 킬로 3만 킬로 타봐요. 차 망가져요. 근데 1년에 만 킬로 타야 하는데 1년에 1000킬로밖에 안 타요. 그 차 망가져요. 적당히 하는 게 적당히. 인간이나 기계나 적당하게 움직여야 돼요. 너무나 게을러서도 탈이고, 너무나 부지런하고 앞서가도 탈이고. 기계 문명,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AI, 인공지능,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에 따라서 그게 득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에 따라서. 근데 내 이성만 차리고 영악한 사람들, 저렇게 트럼프 같이, 저렇게 일론 머스크 같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인류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할 거예요. 그러면 AI가 과연 인류한테 득이 될까요? 해가 된다고요.
AI가 인공지능이 득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 AI 이전의 인간. 예, 그것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근본은 인간이에요. AI도.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지배 당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AI를,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인가, 지배 당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몫이지. 근데 그렇게 불확실성을 따져놓고 봤을 때 난 차라리 그게 싫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차라리 그거 안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지 않으면 그런 걱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에 당할 것인가, 집에 올 것인가. 왜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똥 싸가지고 그 똥으로 그냥 강물에다 버릴 게 아니라 내 똥 싸가지고 그 퇴비로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농작물 거름 밑거름 주고, 그렇게 할아먹을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똥물 갖다가 거름으로 만드는 거, 그 수거름조차도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하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할 말 없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에요. 저는 오줌도 똥도 다 거름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지금 뭐 아파트에 사니까 똥 오줌을 뭐 거름으로 쓰라고 그 말도 못 해요. 솔직히. 농촌에서 이렇게 텃밭이나 읽으면서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 하지. 저 수염도 잘 안 깎고 머리도 안 깎아요. 자, 왜? 물에 끼니라고. 매일같이 면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면도면은 비누 그런 거 사용해야지. 또 뭐 면도기 사용해야지. 또 씻거나 물 사용해야지.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길르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물도 별로 덜 쓰고 면도기도 덜 쓰고 좋잖아요. 환경에 도움 되잖아요. 물론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참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사람은 이념이 있듯이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나가선 사람이 있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인간이니까 뭐 그런 거 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아가면 참 좋을 건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뜻에 맞춰 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갈라 가지고 이쪽 사람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편갈려 가지고 갈라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이 이치가 세상 사는 이치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줄거렸네요. 명심하고 삽시다. 새 대가리는 되지 맙시다. 붕어 대가리는 되지 맙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 이런 세상은 다시 만들지 맙시다.